안녕하세요. 부모가 되는 순간 내 커리어는 이제 끝나는 건가? 이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으세요? 오늘은 바로 이 부모 함정이라고 불리는 문제랑 이걸 해결해줄 가족 정책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과연 좋은 정책이 우리를 이 함정에서 구해줄 수 있을까요? 지금부터 시작해보죠. 네, 바로 이 질문이죠. 아이를 낳으면 내 경력은 멈춰야만 하는 걸까?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. 아이를 키우는 그 엄청난 기쁨이랑 내 일을 통해 얻는 성취감, 이걸 정말 둘 중 하나만 골라야 하는 걸까요?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근본적인 질문에서부터 출발합니다. 자,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. 먼저, 왜 경력과 가정이 충돌하는지부터 시작해서요. 스칸디나비아의 아주 흥미로운 정책 실험을 들여다볼 겁니다. 여기서 아빠라는 키워드가 등장할 거고요. 이 문제가 어떻게 빈곤으로까지 연결되는지,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시스템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까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. 네, 첫 번째 주제, 바로 경력과 가정의 갈림길입니다. 현대사회에서 일하면서 아이 키우는 거, 이거 정말 보통 일이 아니죠. 아이한테 들어가는 시간, 에너지 어마어마하잖아요. 그러다 보니 당연히 내 커리어랑 부딪힐 수밖에 없고요. 바로 이 지점에서 정책이 왜 중요한지 드러납니다. 이게 바로 열쇠거든요. 실제로 OECD 연구를 보면요. 대부분의 나라에서 아이가 딱 태어나는 순간 엄마들의 경제 활동이 확 줄어들어요.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북유럽 국가들은 좀 다릅니다. 아이도 많이 낳는데 여성 고용률도 굉장히 높아요. 아니, 이게 어떻게 동시에 가능할까요? 그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서 지금부터 아주 흥미로운 두 나라를 비교해 볼 겁니다. 자, 두 번째 파트입니다. 스칸디나비아의 정책 실험.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나라는 바로 덴마크와 스웨덴입니다. 이 두 나라 정말 비슷하거든요. 문화적으로도 가깝고. 그런데 1990년대에 가족 정책만큼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. 그래서 마치 정책의 효과를 비교해 볼 수 있는 완벽한 자연 실험실 같은 곳이었죠. 자, 두 나라 제도가 어떻게 달랐는지 한번 보세요. 덴마크는 엄마 중심이었어요. 휴가 기간은 총 24주 정도로 짧고 한 번 쓰면 끝! 융통설이 거의 없었죠. 반면에 스웨덴은요? 와, 무려 450일입니다. 기간도 훨씬 길고 심지어 아이가 8살이 될 때까지 나눠 썼을 수도 있었어요. 엄청 유연하죠? 그리고 여기서 가장 결정적인 차이, 바로 스웨덴에는 아빠만 쓸 수 있는, 쓰지 않으면 그냥 사라져버리는 아버지 몫의 휴가가 따로 있었다는 점입니다.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결과가 한눈에 들어옵니다. 오른쪽이 덴마크, 왼쪽이 스웨덴 엄마들인데요. 덴마크 엄마들은 제도가 짧으니까 한 6개월쯤 되면 대부분 직장으로 돌아가죠. 반면에 스웨덴 엄마들은 주어진 긴 휴가를 충분히 활용하는 모습이 보입니다. 자, 이것만 딱 보면 휴가가 길어지니까 경력 단절 기간도 그냥 길어지는 거 아니야?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. 하지만 진짜 핵심은 이게 아닙니다. 진짜 이야기는 다음 장에 있어요. 그리고 바로 여기에 모든 해답이 숨어 있었습니다. 자, 이번엔 아빠들을 보시죠. 오른쪽 덴마크 아빠들, 법으로 보장된 딱 2주 정도만 쓰고 말아요. 그런데 왼쪽 스웨덴 아빠들을 보세요. 와, 비교가 안 되죠? 훨씬 길고 아주 적극적으로 육아휴직을 썼습니다. 바로 이 차이, 아빠들의 육아 참여, 이게 바로 엄마의 경력 단절을 줄이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열쇠였던 겁니다. 네, 그래서 세 번째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. 아빠라는 변수. 모두가 엄마의 휴가 기간이 얼마나 기냐, 짧냐에만 집중하고 있을 때 연구는 완전히 다른 곳에서 진짜 해답을 찾아낸 거죠. 그렇다면 말이죠. 그냥 엄마 휴가를 무작정 길게 해주는 게 정답이 아니었다면 도대체 뭐가 진짜 해결책이었을까요? OECD 연구에서 돌려본 정책 시뮬레이션이 아주 놀라운 답을 보여줍니다. 정답은 바로 이 숫자 4주였습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.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아빠한테 16주, 그러니까 약 넉 달의 전용 육아 휴직을 주었더니 놀랍게도 엄마의 평균 경력 단절 기간이 무려 4주, 한 달이나 줄어들었다는 거예요. 아빠가 육아에 참여하는 게 엄마의 복귀를 직접적으로 돕는다는 게 숫자로 딱 증명된 거죠. 연구의 결론은 그래서 아주 명확합니다. 이 문장이 그걸 딱 요약해 주는데요.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커리어를 갖게 하려면 더 많은 휴가가 명시적으로, 그러니까 이건 아빠 몫이라고 콕 집어서 아버지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겁니다. 이게 바로 스웨덴의 실험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죠. 자, 그럼 이제 이야기를 좀 더 넓혀볼게요. 네 번째 주제, 경력 단절에서 빈곤까지입니다.
왜냐하면 이 문제는 그냥 한 사람의 커리어가 끝나는 데서 끝나지 않거든요. 특히 혼자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와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.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개념이 바로 근로 빈곤입니다. 말 그대로예요.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. 가족을 위한 정책이 제대로 받쳐주지 않으면요. 특히 혼자서 일과 육아를 다 책임져야 하는 한부모 가정은 이 근로 빈곤이라는 덫에 빠지기가 너무나 쉬워지는 거죠.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. 정말 충격적입니다. 이란은 한 부모 가정의 빈곤율인데요. 덴마크는 고작 7%예요. 그런데 영국은 약 20%, 미국은 무려 25%에 달합니다. 덴마크의 이 낮은 수치, 이게 그냥 우연일까요? 절대 아니죠. 이게 바로 잘 만들어진 가족 지원 시스템의 힘을 보여주는 겁니다. 여기서 핵심은요, 그냥 돈만 좀 나눠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. 빈곤율이 낮은 나라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물론 공정한 임금도 중요하죠. 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부모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게 해주는 보육시설,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런 육아휴직 제도까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착착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. 도대체 성공적인 시스템이란 건 어떤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는 걸까요? 성공적인 정책을 위한 일종의 필승 공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. 첫째, 소득 걱정 없이 쉴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의 유급 육아휴직. 둘째, 아빠가 안 쓰면 그냥 사라지는 아버지 할당제. 셋째, 싸고 믿을 만한 공공보육시설. 그리고 마지막으로 휴직 후에 내 자리가 없어진 건 아닐까 걱정하지 않도록 돌아올 일자리를 확실하게 보장해주는 것. 이 네 가지가 톱니바퀴처럼 딱 맞아 돌아갈 때 비로소 일과 가정은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함께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되는 겁니다.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.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과연 일과 가정 사이에 튼튼한 다리를 놓아주고 있을까요? 아니면 오히려 보이지 않는 높은 장벽을 쌓아서 부모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? 이 질문이 여러분 각자에게 생각해 볼 만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